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잘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퇴근하고 너무 지쳐서 저녁 만들 에너지가 없었거든요. 그럴 땐 뭐다? 바로 블로그 체험단. 아이들과 함께 만난 고기를 실컷 먹고 왔죠. 결혼 잘했지. 블로그 체험단 진짜 짱이지. 라고 계속 남편에게 강요를 했어요. 맞아요. 블로그 덕분에 생활비도 아끼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로그 수익화 코칭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코칭 대표님은요, 제 인생의 세계관을 바꿔주셨어요. 오늘은 블로그로 시작해 진짜 부자가 되는 로드맵 10단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월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제가 첫 코칭에서 대표님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대표님의 대답은 이랬어요. 왜 1,000만 원이어야 되죠? 월 10억은 안 되나요? 100억은 안 되나요? 그 말이 제 고정관념을 바사삭 깨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차근차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전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보면서 저만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블로그를 쓰면서 체험단이나 기자단만 하는 건 초급 단계예요.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진짜 부자가 되는 10단계 로드맵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몇 단계쯤인 건지, 몇 단계까지 가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단계. 블로그로 기록하며 첫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던 건 대학교 때였어요. 블로그를 통한 수업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포스팅만 열심히 쓰다가 보니까 학기 말에 우수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창 동안 잊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둘째 시누이가 블로그 체험단이라는 게 있대. 이걸로 식당도 공짜로 가고 미용실도 가고 헬스도 할 수 있고 필라테스도 무료로 갈 수 있대. 라고 알려준 게 계기가 됐죠. 그래서 체험단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체험단으로 생활비 절약. 결혼을 하고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체험단은 저에게 진짜 신세계였어요. 식당은 물론이고 뷰티, 미용이나 네일, 그리고 출산을 준비하면서 육아용품까지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아쉬웠어요. 3단계, 기자단으로 현금화 성공. 체험단은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과 가끔은 돈을 더 써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돈을 괜히 쓰는 이유가 있을까? 괜히 시간을 쓰는데 더 힘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돈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자단이란 걸 해봤습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됐죠. 소득은 없다 보니까 기자단으로 딱 50만 원만 벌자 해서 6개월 적금을 강제로 들어서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50만 원에 6개월, 그래서 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걸로 조리원 비용을 마련했죠. 그런데 또 뭔가 아쉬웠더라고요. 체험단,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바로 이게 4단계입니다. 마케팅 대행으로 고정 수익이라는 건데요. 체험단과 기자단을 하면서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연결해주는 마케터가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체험단을 연결해주고 그 수수료를 소상공인에게 받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험단이나 기자단으로 가서 체험을 하고 포스팅을 쓰면서 시간과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마케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간단히 연결만 해주고 연결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길로 블로그 마케팅 대행 코칭을 받고 그 다음에 SNS 관리와 마케팅 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사업자도 내보고 크몬과 숨고에 많이 올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체험단의 식당이나 미용실 아니면은 두피 이런 데다가 이 체험단 마케터랑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얘기해 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 마케팅 대행이란 게 영업이 정말 어려운데, 영업을 직접 뛰는 경우도 있지만
막상 영업을 직접 뛰게 되면은 조금 낯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나 영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숨고나 크몽에다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케팅 대행에 관련해서 이제 업로드를 했고, 거기서 SNS 관리나 마케팅 대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코칭이나 전자책으로 수익 상승. 마케팅 대행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의 블로그를 방문했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블로그는 좋은 글보다는 검색되는 글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통해서 블로그를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칭을 준비할 때 이게 내가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나는 사실 전업 블로거도 아니고 이 블로그로 엄청난 수익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이게 과연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누구를 이끌 만한 과연 실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았는데 어디선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것보다 반발자국 앞선 사람이 이끌어주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제가 블로그 키운 노하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 코칭에 대한 코칭 비용을 책정하는 데에도 약간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만큼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과연 사람들이 올까? 이런 부담감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진행했던 코칭은 비용을 조금 낮추고 저 또한 데이터를 쌓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소규모로 이제 코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5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요.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6단계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강연 의뢰가 오고 도서를 발간하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엄세라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유튜브, 스레드에 기록을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엄세라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코칭도 그렇고 스레드에 팔로우 해주시는 분이나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분이나 이런 엄마가 어떻게 부업을 해가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같이 모임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강연도 하고 이렇게 도서 발간도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7단계는 이제는 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고 하면은 괜히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는 사람을 모으고 그다음 상품을 만들어서 그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사업인데요. 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모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7단계까지 왔으면, 왜냐면 브랜딩화가 잘 되어 있으면 어찌됐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살 준비는 다 되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 상품만 만들면 되는데 과연 저의 세컨드 브랜드는 어떤 게 될지 궁금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1단계와 6단계들을 쭉 거쳐서 진행을 한 다음에 공동 구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동 구매는 어찌됐든 그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더 나아가려면은 결국에는 내 사업, 내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결국에는 내 사업, 내 브랜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8단계는 수익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영업자와 사업가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조건 항상 출근을 해야 되지만 사업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항상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케팅 대행으로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9단계는 이만큼 사업을 계속 잘 이끌어 왔으면은 사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현금을 어쨌든 계속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들어온 돈을 잘 모아서 경매나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내가 현금 소규모 자본으로 모았잖아요. 그거를 계속 불려가는 거죠.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제 가격에 팔아도 그 차익이 남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왔다 보면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의 마법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사업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10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때 되면은 진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업이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원의 월급, 고정비, 그리고 팀워크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때 되면은 사실 돈 모으고 돈 불리는 것보다 돈 지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가의 길까지 진짜 부자가 되는 길까지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용돈벌이나 체험단에 그치지 않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계속 블로그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10단계로 정리해 놓으니까 굉장히 가기가 쉬워 보이지 않나요? 저도 사실 아직은 5단계에 있어서 6단계부터 10단계는 어떤 경험을 쌓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10단계까지 이루는 게 제 목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제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